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도둑들 영화 포스터를 찍었던 자리입니다. 제 앞쪽으로 지금 전지현 씨와 김윤석 씨, 김혜수 씨가 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어닝이나 간판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천만 영화였던 영화의 포스터가 찍혔다고 생각하니까 특히나 한국 분들한테는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긴 합니다. 오늘 가는 곳은 어디냐? 이것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세 가지: 술, 여자, 도박, 이 모든 것이 합법인 곳 마카오로 향하려고 합니다. 오호, 벌었어요. 봤죠? 터지는 거. 이 카지노 많이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계가 얼마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터지게 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통로 옆에 있는 이런 기계에 남은 돈들 넣고 가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20달러를 넣으면 여기에 20달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배까지는 돈이 안 될 것 같고 5배 하면 14달러. 한번 누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믿고 출발! 오호, 벌었어요. 봤죠? 터지는 거. 지금 20달러 넣었는데 한 방에 터졌어요. 50달러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게임을 안 하고 니 취해러냐 어티 관마? 네, 이거 돈 빼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셨습니까? 저는 20달러 넣고 지금 56달러를 벌었습니다. 돈 벌었으니까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기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나가서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 마카오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가 무서운 게 분명히 다 잃을 거예요. 돈을 많이 쓰면 뭐 한두 번이야 운에 따른다 하지만 오래 있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돈을 따더라도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딴 돈의 기분이 좋아서 돈을 쓰게 만드는 상점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사행성 도박 같은 경우에는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한번 해서 따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허무한 희망을 잊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온 돈을 다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타워가 그랑프리가 열리는 이 중계 타워예요. 마카오는 이 자동차 경주의 진심입니다. F1의 모나코 랠리가 있잖아요. 시내를 통과하는 가장 어려운 랠리 중에 하나라는 그 모나코 같은 경우랑 비슷하게 지금 요 지나는 도로가 실제 그랑프리 이 마카오가 열리는 시즌에는 다 막혀서 경주용 차들이 경기를 하는 경주 도로가 됩니다. 다니다 보면 그랑프리와 관련된 이런 시설물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호텔 규모라던가 이런 시설에 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싸지는 않고 또 시즌에 따라서 정말 다르긴 하지만 여행 오셔가지고 웬만한 동남아보다 훨씬 더 좋은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동남아 가격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네시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 객실이 다 세미 스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텔에서는 좀 느끼기 힘든 고급스러운 객실에 머물면서 관광도 하시고 뭐 카지노 게임도 좀 즐기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골목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다 전당포입니다. 시계부터 시작해서 이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신 분들의 재물들이 저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때 그 롤렉스나 뭐 이런 오픈런 한다고 그래갖고 명품들 엄청 많이 사셨잖아요. 여기 전당포에서 물건을 쓸어서 외국으로 푸는 그런 일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기 지나가시다가 보이는 전당포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가품 여부도 물론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그분이 이 도박이나 이런 걸로 안 좋은 상태로 내놓은 물건이잖아요. 저는 그 기운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중고품도 잘 안 사기는 하는데 특히나 여기서 이런 전당포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건너뛰시면 됩니다. 타이파 쪽의 대형 호텔 안에는 그 내부에 놀이동산이며 음식점이며 필요한 것들이 그 호텔 내부에 전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여행 오셨던 분들이 지금 제가 걷는 길 안 와보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열심히 걸어서 여러분들께 구경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올 때마다
대부분 다 걸어 다녀가지고 골목마다 다 가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판에 중국어가 기본으로 써 있고 밑에는 다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식민지의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이런 이국적이고 특이한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윈 호텔은 그 라스베가스의 스티브 윈이라고 그 카지노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만든 카지노 리조트 그룹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카지노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뭐 꼭 라스베가스에 가지 않더라도 여기 와서도 그 라스베가스와 비슷한 느낌의 풍경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있는 우측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마카오의 상징인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입니다. 여기 마카오 카지노의 대부라 불리는 스탠리 호가 처음 설립한 카지노예요. 모양도 예쁘게 생겨서 저녁 때 불이 들어오면 진짜 멀리서도 요게 싹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리스보아를 끼고 쭉 들어가면 마카오 오면은 꼭 봤던 그 관광지 세나도 광장으로 향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홍콩 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홍콩에서도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찍었지만 주 무대 중에 하나가 마카오인 거 아시죠? 여기서 이제 뭘 훔쳐서 가는 이런 건데, 도둑들이 찍혔던 장면, 영화를 찍었던 곳에 가면 여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마카오는 홍콩보다 더 소비에 맞춰진 도시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편의점 찾는 것보다 금은방 찾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뭐 오메가, 롤렉스 이런 매장들은 여기서 편의점 매장만큼이나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어요. 하얀색 건물, 시정부 건물이 보입니다. 요 바로 맞은편이 꽃보다 남자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세나도 광장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 시즌이라서 올해가 또 청룡의 해잖아요. 뭐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설치해놨네요. 시 정부를 기준으로 포르투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나도 광장입니다. 이 세나도 광장을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서 가장 큰 쇼핑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카오의 상징이라 여기는 그 성 바울 성당이 보이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저랑 같이 올라가 볼게요. 이 마카오라는 위치 자체가 주해라는 중국 지역이랑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중간에 동중국해가 껴 있거든요. 필리핀이랑 싸우는 해안입니다. 대만 이쪽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거점이 될 수도 있는 곳이고, 홍콩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홍콩의 물류를 이쪽으로 이용해서 내륙 쪽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데기도 합니다. 홍콩에는 엄청난 무역항이 들어오는데 왜 마카오에는 직접 이 크루즈나 못 들어올까요?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콩은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배도 직접 홍콩 구룡반도인데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는데,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변이 우리로 얘기하면 서해 쪽 뻘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큰 배가 못 들어옵니다. 조수간만이 있기 때문에 큰 배가 들어왔을 때는 밑에 닿겠죠. 그래서 여기 마카오가 카지노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도 바닷가에 있지만 여기는 해운 물류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마카오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방송 촬영을 한 곳이라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샘플들을 계속 줍니다.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육포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포라고 하면 소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리는데, 이 지역은 돼지고기를 육포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포를 사가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거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씩 받아 먹어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지나가다가 저렇게 막 잘라줍니다. 아니면은 손만 내밀어도 이렇게 다 줘요. 엄청난 인파를 뚫고 5분 정도 올라오면 정면에 보이는 마카오의 상징이라 부를 수 있는 성 바울 성당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화재로 소실이 되면서 다 불에 탄 줄 알았는데 저 앞쪽 면만 남아서 굉장히 성스러운 건축물로, 여기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상징물이에요. 여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마카오에 다 가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워낙 많이 가봐서 저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무슨 기념관 같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올라가지는 않고 또 다음 코스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고 다시 내려가려고 합니다. 세나도 광장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패키지 여행에서 많이 안 가는 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가까운데 특별한 거리가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루아다 펠리시다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바로 영화 도둑들을 찍었던 그 거리입니다. 유럽풍으로 길거리 테이블도 많이 되어 있고 뭐 커플이나 가족분들 오시면 길거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촬영지 이외에 딱히 뭐 관광지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런 색감이 예쁜 식당거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를 내려오다 보면 저렇게 하얀색 건물이 보이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시면 지금 이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도둑들 영화 포스터를 찍었던 자리입니다. 제 앞쪽으로 지금 전지현 씨와 김윤석 씨, 김혜수 씨가 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도둑들 포스터를 찾아보니까 블로그에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런 모양인데 간판이 좀 바뀌긴 했는데 이 위에 있는 저 이정표, 일방통행 이정표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어닝이나 간판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천만 영화였던 영화의 포스터가 찍혔다고 생각하니까 특히나 한국분들한테는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긴 합니다.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아서 요 바로 근처니까 오셔가지고 차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카오에서 택시를 타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 19달러, 기본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원 정도 되니까 사실 싼 금액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당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돼서 택시를 타고 건너편 타이포라는 지역에 있는 갤럭시 호텔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지금 택시를 타고 이 타이파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측에 저렇게 마카오 타워가 보여요. 저 마카오 타워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 번지 점프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세계 넘버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저기서 번지 점프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시겁하긴 하지만 저기도 마카오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라서 나중에 올라가서 특히나 저녁 때 올라가서 저 전망대에서 이 마카오를 바라보시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타이파라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 기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근데 오늘 팔로우 한국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7명, 10명, 13명 정도 되는 저는 본 적이 없는 아이돌이에요. 근데 오늘 小美女多得不得了是真的要看她 예, 저 친구들을 보려고 엄청 많은 여자 팬들이 몰려갔다고 해요. 이렇게 한국말을 하고 있으면 이 한국말이지 라고 알아듣는 분들도 진짜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런 거 아마 해외 가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까 그 친구가 누군가 했더니 이름이 팔로우가 아니라 지금 이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세븐틴이네요. 세븐틴은 저도 압니다. 얼굴을 모를 뿐이지 지금 보면 여기서 오늘 세븐틴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저쪽에 보이는 모든 인원들이 다 세븐틴이라는 친구들의 포스터를 손에 들고 콘서트를 왔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가수들, 연예인들 보면 뭐 딴따라라고 해갖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산업의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이런 팀을 만든 것만으로도 한국에 있는 물건을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오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나비 효과가 돼서 이 친구들이 콘서트 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콘서트를 여는 근처에 있는 상인들도 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꼭 그 산업뿐만이 아니라 파생되는 저런 물건들, 굿즈, 사진, 이 모든 업종이 이 친구들 하나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커지는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열심히 걸어서 마카오의 상징인 베네시안 호텔 근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눈앞에 보인다고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호텔을 하나 건너가려면 진짜 한 1km씩은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건 뭐 이쪽은 주거단지고 이쪽은 다 갤럭시 호텔, 여기 베네시안 호텔, 저기에 메리어트 호텔, 파리지앵 호텔,
이런 호텔들이 이렇게 줄비에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데나 잡고 숙박을 해도 이 마카오 전체를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이 호텔 하나하나에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니스를 컨셉으로 한 것 호텔이기 때문에 물이 있고 건물 내부에 가면 익히 알려진 대로 곤돌라 배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 베네시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객실이 없고 전 객실이 다 세미 스위트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오면은 굉장한 디테일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한 호텔이기 때문에 베네치아의 모습을 본뜬 이런 호수가 있고, 이 색깔이라던가, 저도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2번 가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는 칸소네, 오페라 같은 음악들이 흘러나오면서 진짜 내가 이탈리아에 온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저 호텔 건물까지 들어가려면 또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베네치아의 중심인 그 산마르코 광장에 가면 요거랑 똑같이 생긴 시계의 종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징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모양을 본떠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벽돌이라던가 장식물들도 실제 베네치아에서 보는 것과 거의 동일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저런 문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놨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게 이런 디테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광경이에요. 베네시안의 상징인 이 하늘, 인공 하늘과 베네시아의 바다, 곤돌라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저 친구들이 입고 있는, 안내원들이 입고 있는 옷도 베네시아에서 실제로 입는 옷들로 다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는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재현을 해놨습니다. 곤돌라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서 더 큰 매출을 일으키고 이슈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를 보면, 우리는 이 상품을 판매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살짝 돌려서 이게 스스로에게 필요하게 만들어지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보러 사진도 찍고 와서 경험도 하면서 여기에 와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심천에서 출발해서 마카오의 구석구석, 또 제가 아는 정보들과 함께 또 제 생각들과 함께 하는 원데이 투어를 완료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타이파 쪽에서 심천으로 가는 이제 배를 타러 갈 건데요. 심천으로 가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그 마카오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윈 호텔에 버스를 얻어 타고 타이파 쪽에 있는 페리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마카오 국경을 다시 넘어서 중국 쪽으로 가는 페리를 탑승하러 가겠습니다. 건물에 들어오자마자 페리 출입구가 있습니다. 심천에서 출발할 때는 1시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30분 전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코우로 가는 페리에 탔습니다. 아까 전에 올 때 탔었던 1등석과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2등석인데 우리 되게 좁은 기차에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굉장히 좁은 좌석들을 유지하고 있고, 이대로 1시간 정도 이동을 하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출발했었던 사구강에 도착을 다시 했습니다. 아침 한 8시 반 정도에 호텔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 9시니까 호텔 들어가면 한 10시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마카오 원데이 투어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조금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구석구석 보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좀 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천에 비즈니스나 관광 오시는 분들은 기회 있으시면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하게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홍콩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 자체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멀티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관광 비자로 오시게 되면 한 번 또는 2번밖에 쓰시지 못하는 비자를 받고 오기 때문에 심천에 오셨다가
홍콩 갔다가 다시 심천 왔다가 마카오 갔다 이러면 비자의 사용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실 때 비자를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신천이나 광주로 들어오는 배편 또는 항공편에는 국경 넘을 때 도착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또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힙함은 오늘의 일정을 다 마치고 호텔로 들어가서 내일 일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힙함. Peace.